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세월이 참 잘 간다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넉 달이 흘러버렸네요. 세월이 참 잘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화면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이거를 왜 켰냐? 뭐 일부러 켠 건 아니고 우연히 이게 나왔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뭐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은 뭐 행사하는 영상도 봤었고 아프리카 TV에서 넘어온 뭐 BJ라 하나 뭐 어쨌거나 거기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자기의 팬들을 확보하고 뭐 그거는 별풍선이라 받는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고 그 사람들이 어, 방송을 이렇게 영상을 동영상을 찍어 올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뭐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개념에서는 같은 개념이고 알고리즘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알고리즘도 좀 적응하는 하고 나면은 어, 아프리카 TV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 TV가 2004년도 상장이 돼가지고 상장이 된 가격이 뭐 한 3,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3천 몇백 원, 3천 몇백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저가가 2,300원, 시가가 4,000원. 그러니까 저가 대비 2,300원 대비 24만 9천이면 100배가 낫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어, 태어나가지고 200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다 하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는 목숨이 다 했다 이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TV가 살아남으려면은 어찌해야 되냐? 환골탈태,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 되죠. 혁신. 아프리카 TV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아프리카 TV 행사도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력이라 그러면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실력들이 뭐 꽤 되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영상으로 여기저기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어, 뭐 급격하게 뭐 잘못된다든지 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세상 2000년경부터 4차 산업 4차 산업 했는데 이제서 진정한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 아니면은 이제 진짜 4차 산업의 이 중간에 해야 되나? 아직 뭐 중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진정한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아프리카 TV가 이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가격이 여기서 보면은 이래 올라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이 상승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조정받고 뭐 깊은 조정을 바이러스 사태로 받았죠. 그래서 재차 상승을 이래 했습니다. 재차 상승하니까 지금 조정 중입니다. 이 조정이 뭐 어디까지 올 거냐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대략 한 30%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은 요 라인이 60개월 봉입니다. 60개월 봉. 요 라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몇 달 지나면 좀 올라오겠지요. 그러면은 이쪽
이 고점 정도까지는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20-30%는 더 떨어진다. 쭉 올랐다가 5개월선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20개월선을 뚫었습니다. 다음에 60개월선에서 방어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문제인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거의 하락이 조정이 뭐 거의 다 끝나가지 않나. 이 봉으로 보면은 끝났을 수도 있겠다. 뭐 더 내려가면은 언더슈팅인데 언더슈팅이 한두 달 더 놓을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등이 들어갔다가 뭐 재차 떨어지던 ABC 하락을 하든 뭐 수렴 형태의 조정을 보이고 혁신을 하게 되면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혁신의 다음 세대는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입체죠. 입체 영화, 입체 영상 뭐 요래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입체를 가상의 입체, 메타버스죠. 요런 거와 매칭이 돼 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 안전하게 진입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아니면은 이 고점을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걸로 이 회사의 주식은 하나의 큰 파동이 끝이 나지 않았을까. 저가 대비 100배 떴습니다. 저가 대비 100배 뜨면은 오를 만큼 충분히 올랐다. 10수년 동안에. 뭐 그래 일단 뭐 나는 보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환골 탈퇴 혁신을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환골 탈퇴의 혁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나라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자 이거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5일선, 11선, 뭐 21선, 60일선, 200일선, 241선 뭐 다 뚫었습니다. 다 뚫고 내려왔으니까 완전한 약세장이죠. 작년부터 완전한 약세장 맞습니다. 종합은 여기서 꼭지를 치고 꺾였고, 뭐 요쯤인가, 뭐 6월 7일쯤이죠. 여름쯤에 꼭지를 치고 꺾였고, 이 아프리카 TV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의 특성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안에 살 수 있는 거는 뭐 몇 개 없지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은 상태에서 집에 살 수 있는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뭐 80년대 90년대 같았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집에서 정말 할 거 없지요. 정말 할 거 없지만은 지금은 집에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그런 업종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2022년 5월 2일입니다.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를 강제하는 게 풀리죠. 뭐 50명 이상 모이면은 뭐 써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겠죠.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뭐 정권의 입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집회가 뭐 촛불 뭐 혁명도 아니죠. 촛불 뭐 혁명하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촛불 혁명 같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는 뭐라 그러나 이 권력을 사용을 했는데, 권한을 축소한다는 게
상당히 권력자로서는 좀 그렇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 전체를 통제하면서 권력을 남용을 했는데, 이 남용한 권력을 조금씩 풀어준다. 풀어주면은 이제 야외 활동을 하겠지요. 그 야외 활동을 한다 싶을 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5월달이죠. 주식이 한 6개월 선행하지요. 그럼 꼭지를 언제 쳤냐면은 11월에 쳤습니다. 그럼 대략 한 6개월 선행하는 게 맞지요. 6개월 전에 꼭지를 치고 이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제재라 해야 되나? 이 뭐 그 개인들에 대한 전체 국민에 대해서 내린 뭐 이런저런 자유를 침해하는 제약을 갖다가 풀기 시작하고 야외 활동을 하니까 집안에서 뭐 게임을 하던 영상을 보던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야외 활동을 하게 되니까 내려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 5월 달에 풀리면은 11월 달에 6개월이니까 대략 6개월 선행을 한다. 뭐 대충 이래 두드리 잡으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없이 추락만 할 거냐? 뭐 추락을 했으니까 반등이 한번 들어오겠지요. 반등이. 이 내리가다가 마지막에 짱대 양봉이 놓으면은 그게 일단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많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뭐 끝이 났다 생각은 안 하는데 마무리쯤에 왔다. 하지만 20, 30%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무리면은 반등을 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면서 10만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켰냐? 지금 사태의 주가 흐름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프리카 TV가 아닐까. 뭐 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뭐 2천 몇백 개, 3천 몇백 개 있는데, 뭐 누구는 뭐 2,300개, 400개 얘기하고 2,600개, 뭐 또 누구는 3,200개 얘기하는데, 뭐 우선주, 뭐 ETF 모든 거 다 합치면 한 3,200, 300개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빼면은 종목이 한 2천 몇백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천 몇백 개 되는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개별 주식 중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잘 나타내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연히 왠지는 모르지만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잡혔고 쳐다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기 전에는 어디였냐? 여기입니다. 여기 8만 한 4천원이 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바로 떨어질지 조금 반등이 들어왔다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짱대 음봉이 놓으면은 뭐 거의 마무리 단계다. 하락 중에 하락 초입에 이래 짱대 음봉이 놓으면은 이 짱대 음봉 하나로 끝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 다음에 짱대 음봉보다 좀 짧은 짱대지만은 전 저점을 뚫었고, 그래서 쭉 흘러내려가다가 그 앞에 전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갔다가 여기 맨 밑에 이게 241선 지지라인 1년이죠. 1년이가 6개월이가 241 라인을 밟고 지지받고 올랐다가 재찾기 했지요.
재차 깨고 240일 라인도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받았다가 이 라인을 뚫지 못하고, 이 라인이 뭐냐, 뭐 10일 라인, 60일 라인, 60일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재차 하락을 하는데, 이제 거의 하락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 재차 내려갈 때 이 저점을 뚫는지 않는지, 뚫지 않는지를 갖다가 볼 따름입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는 게 끝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끝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단기적인 끝일 수는 있고, 이 끝이 이제 다 와가는 것 같고 다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5월 10일 날 이번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요. 그리고 5월 25일 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데 이건 큰 사건이죠. 세계 1등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한다. 상당히 큰 사건이죠. 그것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방문을 한다. 취임하고 아직 정신없을 때, 취임하고 한 달도 안 지났으니까 정신없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갔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데도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 뭐 20일경인가 6월 하순경에도 어떤 그 세계적인 모임이 있는데, 뭐 모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포브스 모임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그 경제 모임이 있지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초청을 일단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미국 대통령까지 날라와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만날 예정인 겁니다. 이런 걸로 볼 때 5월달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금요일날 박살났지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우 2.7%, 나스닥 4.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7%나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은 여기 1월 말일 날 저점을 갖다가 못 깨고 반등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박스권이라 본다면은 박스권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이 박스권을 일단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 박스권의 추세를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코스피 100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뚫지 않았거든요. 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100% 확신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윗방향이 아니냐 하고, 윗방향이 일단 반등이죠.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반등이 이 3천을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 하면 300포인트밖에 안 남았지요. 3천을 넘어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온 게 지금 선물이나 코스피 200으로 볼 때는 끝이 안 났는데, 이 코스피는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끝이 났나?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살짝 깨고 내려와서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가면 딱 좋아 보이는데 뭐 그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 뚫고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뚫고 내려온다면은 나 지금까지 수익이 나면은 주식을 팔아라 얘기만 했지요. 근데 요거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매집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회는 대통령 취임식하기 전에 뚫고 내려와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취임을 하고 나서 기대감에서 한두 달 올라가고 뭐 길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짧으면 뭐 한 달, 뭐 두 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이 고점을 뚫고 넘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다. 지금 600포인트를 올라가지고 600포인트, 650포인트, 630포인트 정도를 올라가지고 바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올해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거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 분할 매수를 갖다가 여기 이 저점을 못 뚫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겠다. 물리더라도 뭐 그것도 뭐 괜찮을 수 있지요. 나는 5월달에 6월달까지는 잘 모르겠고 5월달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그러면은 일부 수익 나는 종목을 털고 현금을 화시키는 게 상당 부분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좀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오면은 이게 끝이 나고 반등이 여기 전체에 대한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아직은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 취임하기 전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취임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고 바이든 방한 기대감으로 더 올라가고 뭐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샀지요. 연기금이 이제 좀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매도로 돌아서면은 요 저점 금방 뚫습니다. 앞전같이 매도로 돌아서면 금방 뚫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다음 한 일주일 정도 밀려주면은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밀려 내려줄지 어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선물 이 뭐 코스닥은 빼고 뭐 선물까지 3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 이 저점을 갖다가 뚫고 내려왔지요. 뚫고 내려왔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종가 대비로도 뚫었지요.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하락을 갖다가 하고 만약에 이번에 이 저점을 갖다가 뭐 요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위쪽 방향으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은 매도를 치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적게 물려도 아마 20-30% 물렸을 겁니다.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어도 20-30% 이하로 물리으면 상당히 잘한 거고 뭐 심하게 물리면 50%뭐 그 이상 물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이 한 30-40% 50% 정도까지는 이번 상승에 이번 5월달 내지는 6월달 한두 달 상승에 수익권 정도로 적더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익이 나면은 이제 진짜 간다고 막 떠들 때 그때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계속 팔아라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도 뭐 주봉을 보더라도 하락 추세 중이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는 이 월봉을 볼 때 2000 라인까지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2500, 2400 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떨어질 수 있다. 심하면은 2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2000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뭐 더 그때 되면 공포가 거기에 달해가지고 많이까지 온다면은 거기에 달해가지고 뭐 1500 간다 1000 간다 소리도 나올 겁니다. 원래 오르기 전으로 돌아간다. 원래 오르기 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런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폭락 사태가 나왔고 그 반발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폭락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요. 이만큼 올랐고 이 조정받는 동안에 여기서 들어와서 수익 본 개인들의 90% 이상이 거의 계좌가 너덜너덜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대출된 사람도 많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한 200~300포인트 올라가면은 또 좀 다시 가려나 싶어가지고 시끄럽겠죠. 그 시끄러울 때가 팔 타이밍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합니다. 이 장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못 보고 그냥 휩쓸려 가지고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발 떨어져서 매매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 하는 겁니다. 자, 투자하고 매매하고는 영역이 좀 다른 영역입니다. 매매를 내가 투자하는 장기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할 자신 없는 종목을 올라간다고 따라붙는 거 그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 수익 많이 보는데 내가 수익 좀 적게 본다. 기분 나쁘죠. 남들 손실 많이 볼 때 내가 손실 적게 보거나 손실을 안 보거나 수익을 내면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이 투자를 오래 할 사람들은 조심조심 가는 게 맞고 계속해서 할 사람은 한 번씩 10년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들어와 가지고 이런 낙폭과대일 때 들어가서 수익 내고 1, 2년 수익 내고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좀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는.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건데 일시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뚫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위로 뚫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 뚫고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매집을 할 분할 매수를 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 왜냐 이제 내려오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재명이 됐으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어젠다가 대략 나와 있지요.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뭐 좀 불건전한 어젠다들을 가지고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불건전, 뭐 건전 불건전의 그 기준을 갖다가 나는
어, 뭐라 해야 되나, 뭐, 일본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지요. 근데 일본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미국한테 침략을 당해서 크게 유린을 당했죠. 우리나라와 비교를 못할 정도의 유린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참 일본이 양반이죠, 양반. 그래 따진다면은. 지금 일본이 거의 망해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흥해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흥하는 열매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먹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가 90년대 꾸준히 열었지요. 꾸준히 열었고 2000년대도 꾸준히 열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전의 홍콩같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외국 자본을 집어넣고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그 시장이 가장 큰 것이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상승의 사다리, 신분 상승이라 그럴까, 뭐 경제적으로 상승이라 그럴까 하는 이 상승의 사다리가 전 세계적으로 치워지고 있지요. 지금 이 변화의 시대에서 극과 극으로 빈부격차가 갈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또 한번 뒤집어지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 한번 뒤집어졌지요. 그리고 일제 침략을 하고 일본이 아이러니하게 노예를 해방시켰지요. 우리나라 무슨 제도를 없앴습니다. 일본입니다. 그리고 6.25가 발생을 하면서 또 한 번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두 번 무너지고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기득권을 꿋꿋하게 유지한 기득권 세력이 있고, 뭐 대부분 무너졌지만은 신흥 기득권 세력이 있고, 또 최근 들어 가지고 2000년 들었으면서 또 새로운 기득권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거는 기득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기득권은 2000년 이후에 나타난 기득권들이 진짜 기득권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으면서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요. 이 세력들이 과거의 기득권에 비해서, 과거 기득권 하면 산업화 시대 이후 얘기입니다. 그 기득권에 비해서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거의 자기밖에 모른다 보시면 되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원래 뭐 흙탕물에서 진흙탕에서 뭐 손발 담그고 싸우는 뭐 개와 비슷하지요. 그런 정치인들이 뭐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애국심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애국심이 있는 경우가 글쎄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몰리니까 거기에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전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에 몰리면서 그 몰리는 돈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킨다. 그래서 드라마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게 정감록에 있지요.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우리 뭐 교과서에서도
뭐 탁오르가 뭐 코리아가 동방의 횃불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지요. 탁오르가 뭐 시인이자 철학자고 뭐 미래 예언가인 것 같은데 뭐 유명하다 하는데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과서에 계속 나왔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그럼 한 10년 전쯤 되지요. 한 8년,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7, 8년인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교과서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다닐 때 축제할 때, 대동제할 때, 뭐 그때 책자에 놓았던 뭐 그런 시들, 그런 글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길래 와 이런 게 다 실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볼 때는 과거의 시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지요. 일어난 거지요. 그런 게 교과서에 실렸다니까.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은 386이 사회 전반에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지금 20대, 30대죠. 그 20대, 30대들이 50대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50대, 60대를. 이 386들이 밑에에 영향을 끼친 게 70년대 세대.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80년, 90년 이후 세대, 학번이 아닙니다. 이후 세대 태어난 사람들로 넘어가면서는 자유를 갖다가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존중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하죠. 뭐 우리 세대는 존중받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존중을 잘 모릅니다. 학대를 많이 받았지요. 뭐 학교 어느 사회에서나 뭐 집에서나 대부분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뭐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았지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인데 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세대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그 세대가 어릴 때 IMF를 맛봤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 버렸죠. 그래도 이 한 번씩 뭐 드라마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세상이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대립을 하지만은 그래도 건전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운동을 갖다가 작년부터 계속을 했는데 계속을 하다가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있었는데 그 운동할 때 젊은 사람들 오는 데서 운동을 했거든요. 뭐 대부분이 20, 30대가 오는 데서 운동을 했고 뭐 40대 초반도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때는 나이 차이가 나면은 이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뭐 나이가 벼슬이고 나이가 깡패였지요. 뭐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 세대들은 뭐 나이 많은 사람을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별로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그냥 싫어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르는 게 뭐 꼰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 쓸데없는 말이 줄줄줄 나온 것 같은데 자 결국 시장의 흐름은 방향은 하방이다. 하방인데 하락 중에서 반등할 즈음이 되었다.
반등할 즈음이 되었다.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다. 시총 순위를 쭉 둘러봤을 때 이 주식들이 대충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 삼성전자가 짱대 양봉이 나왔지요. 그래서 짱대 양봉이 나온 경우가 뭐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이 하락이 한 1년이 넘었으니까 삼성전자는. 근데 우선주를 보면은 이 정도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주를 좀 보면 약한데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 다른 종목들을 쭉 다 훑어봤는데 언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의 막바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막바지인 것 같아. 그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하고 코스피 100은. 코스피는 바닥을 친 건지 이 바닥을 뚫고 내려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바닥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하고 있는데 5, 60% 하고 있는데 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못 가지는 게 선물과 코스피 100은 이 전저점을 뚫었는데 이제 코스피는 못 뚫었잖아요. 그래서 확신은 못 하지만은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장이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를 뚫고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지금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 한두 달을 바라보고 분할 매수해서 들어갈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무슨 효과냐 이러면은 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의 효과다 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반등할 때가 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수익을 내고 빠져넣어도 된다. 될 때다. 완전 저점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미국 장이 떨어졌으니까 다음 주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내일 월요일부터 하락을 하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한두 달 정도 수익을 내고 놓기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면 어떡할 거냐? 물리면 들고 가야죠. 물리면 홀딩입니다. 물리면은 박사님이 수익을 계속 내는 근본적인 이유, 십몇 년 동안 계속 10년 수익을 내다가 한 달 손실이 났죠. 손실이 났는데 계속 들고 가던 종목을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고 팔고 밑에서 다시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샀지요. 그래서 10년 이상 한 달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던 그 신화는 끼어졌습니다. 끼어졌지만은 그래도 수익 내기 힘든 장에서도 신용을 갖다가 뭐 좀 쓰더라고요. 보니까 신용이자를 꽤 내는 거 보니까 그 신용이자 정도는 힘겹게 벌어내더라. 신용이자와 은행 대출 이자는 힘겹게 벌어내더라. 주식에 투입된 돈이겠지요.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내니까 이자를 갖다가 벌어서 내는 거지요.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문사다 이러면은 수익을 계속 내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뭐 박사님 기법 자체가 뭐 그런 기법을 사용하니까 뭐 수익을 내는 거지만은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대신에 강력한 상승장에서 다 먹지를 못하지요.
뭐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뭐 박사님의 뭐 매매에 있어서의 성격은 뭐 일본의 코테카와 다카시죠. 하락장에서 이격가대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코테카와 다카시.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벌겠다 하고 또 하락장에서도 법니다. 버는데 요즘의 하락장 요 한 몇 달 동안은 한 석 달 정도 참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이 고수들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그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움직이면 뭐 아랫방향으로 움직여도 결국 윗방향이겠지요. 그리고 위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상승이 끝나면 재차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는데 이 저점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이냐, 나는 뚫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래 하는 되겠지요. 늦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올해 안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안에 가을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뭐 미국의 경제학자 뭐 상당한 또 정부 관련 고위직 출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뭐 상당히 타당한 얘기인 거는 같은데 뭐 내인데 직접 와닿지는 않는데 뭐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죠. 지금 그 큰 악재들 사이에서도 요거밖에 안 빠진 게 참 대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 때문에 빠진 게 뭐 고작 3,000에서 2,600, 한 400포인트밖에 안 빠졌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한 300포인트 정도 빠졌지요. 300포인트 10% 정도로 막아낸 것에도 참 훌륭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은 뭐 크게 좋아질 건 없겠지만은 기대감에서 뭐 오르겠지요. 올랐는데 미국이 지금 긴축을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를 들어서 8%다 이러면은 금리가 8%가 되면은 실질 금리가 제로지요. 그러면은 실질 금리를 한 2% 정도 준다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10%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면 10%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과연 시장이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한번 올리보다가 시장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리보다 몇 번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낮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올려도 문제, 뭐 내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데 일단은 실질 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올려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고 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지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70년대 70년 말경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강하게 일어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제가 안 좋아졌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년에 굉장히 고달팠지요. 그 고달픈 와중에 부하의 반란으로 사망을 했는데 뭐 서거라 해야 되나? 그때 뭐 라디오에서 TV에서 일주일 내도록 장송곡이 나왔지요. 그 당시에 뭐 언론을 뭐 장악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뭐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어릴 때 느낌으로. 뭐 학생들이 별 생각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뛰어놀고 왜 TV에서 뭐 재밌는 거 안 하냐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뭐 탁백 시대고 라디오 시대니까 라디오에서는 왜 재밌게 하던 걸 안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내가 경제 활동을 해보니까 참 어려웠겠구나 그 시절이.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은 어렵지는 않은데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단번에 이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고 많이 떨어지면은 2천까지 떨어지려나 뭐 하는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올해 추가 하락을 한다 저점을 깬다 해도 뭐 결국은 뭐 이 라인이나 요 라인 정도 되겠지요. 요 라인 같으면은 뭐 2,450, 2,500 이 라인 이 주봉입니다. 코스피 이 라인 같으면 2,300, 2,200, 300 정도. 이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뭐 2,000 몇 달 지나면 좀 더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2,000m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뭐 극히 적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00이죠. 3,300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나 2,000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나 거의 뭐 같아 비슷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당장은 요즘은 이 시장이 워낙 아래 위로 급하게 흔들어 대니까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지요. 이때도 뚫고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못 뚫었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내려오다가 혹시 뚫고 내려가려나 했는데 못 뚫었습니다. 이 거래소는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이 선물 쪽은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였거든요. 좀 액티브하게 움직였습니다. 떨어질 것 같이. 그렇지만은 생각만큼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한다면은 5월달은 방향이 위쪽이다.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